예,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사실상 중단된 거 아닌지 합의 없이 장기화되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죠. 그래서 미국 시장 시작할 때는 한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더니만 그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 결정 뭐 이런 보도 나오면서 다우 또 170포인트 그냥 뭐 너를 뛰다가 말이죠. 정가에서 한 120포인트 상승 마감입니다. 자동차 관세 좀 보겠습니다. 이거 트럼프 공약 중 하나잖아요. 수입 자동차와 수입 부품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 망가졌다. 이게 트럼프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원조였잖아요. 근데 고임금 노조 파업, 당시 그 GM 복지 비용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 이 고비용 때문에 할 수 없이 세계화 부음 타고 기업들이 전부 다 비용 낮은 해외로 이전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 이전해버린 거죠. 미국에는 최소화시켜버리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안 만들고 해외 생산한 건 미국에 수입해서 판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트럼프가 되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먹여 살리던 그 중산층 근로자들 다 망하고 실업자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고임금 받고 인생 즐기던 사람들 몇 푼 그 복지 수당으로 입에 풀칠하는 신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잘 나가는 미국에서 그 당시 지금 하루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이 덕분에 현대차 노조원들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예. 고임금 미국 근로자를 저임금 한국 근로자가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 다시 부흥을 시켜야 이 몰락한 백인 근로자 중산층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주장이고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얻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강성 노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 일자리 놓고 한국과 미국이 지금 경쟁하는 겁니다. 예. 현대차는요, 가장 유리한 곳에 공장 돌리면 그만이에요. 지금은 한국 생산 계속 줄이고 해외 생산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에 미국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관련 일자리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가 한국에 있을 때 당신들 고용해 줄 수 있지. 미국에 있으면 당신들 미국 가서 고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본은 이전 자유가 있지만 노동은 이전 자유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지금이라도 한국 제대로 대응 안 하면요. 10여 년 지나고 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완전히 국내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주사파 좌파 정부는 이런 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다음 정권 지키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무역 확장법을 적용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이 목적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한테 제출을 했고요. 물론 트럼프가 제출하라고 명령 내린 거겠죠.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서 90일 이내, 그게 이제 이번 18일까지인데, 이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180일로 연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광범위한 반대가 훨씬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과의 지금 그 무역 전쟁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은 일본하고 EU하고 협상 카드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EU하고요, EU. 일본은 뭐 협조적이니까, 예. 일본은 뭐 기본적으로 뭐 먼저 알아서 기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일본은 문제 없는 것 같고요. EU는 공연하게 지금 보복 관세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이잖아요. 이 관세 전쟁이 EU까지 확전돼 버리면은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그러니까 EU 등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면 연기 가능성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 결정 자체는 놀라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EU와 협상은 아마 좀 뭐 티격태격 하겠죠. 그러나 저는 결국 협상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미국 왔다 갔다 하긴 하는 모양인데, 예? 우리는 지금 미국 한미 FTA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FTA도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그냥 뭐 협상이고 뭐고 어차피 알아서 그냥
해줘버렸잖아. 그런데 자동차 관세가 만약에 또 처맞는다면 이 문동 이거 바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한국도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 실업률 4.1%, 예상보다 훨씬 나쁩니다. 실업자 수 124만 5천 명.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잖아요. 실업률이 11.5%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IMF 이후에 1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예. 재앙적 고용 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동은 한국 경제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답니다. 와, 진짜. 진짜 대단하네. 팩트는요, 크게 성공한 한국 경제를 너가 지금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직업을 통해서 삶의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장래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특히 청년층, 학교 마치고 직업 못 얻으면 경력이 단절됩니다. 사라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일자리는 바로 노동의 수요입니다. 본질이. 누가 노동을 수요합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 요소로서 노동을 수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이 기본은 언제나 바뀌질 않습니다. 이 기본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지, 한국의 노동을 왜 수요하지 않는지, 이걸 기업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게 논리적이잖아요. 기업은 한국 노동은 사지를 않고 외국 노동을 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임금, 경직된 노동시장, 이 이념노조, 정치노조, 이런 것 다 한국 노동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사회주의, 이 빨갱이 짓거리 모조리 버려버리고요. 자유주의 좀, 사적자치, 노동계약 자유원칙 이거 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업이 다 떠나버릴 겁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이와 관련된 그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토막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상속세 완전 폐지해서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법인세, 유류세, 온갖 세금 줄여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 감소시켜서 해외 시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되지도 않은 정치벌레들 옆구리 자꾸 갈구면 짜증나서 한국에 있겠습니까, 이거? 예? 짜증나죠? 정치한답시고 사실상 세금만 파먹고 아가리를 똥 싸는 정치백수들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비용 너무 높습니다, 한국에. 정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이거 진짜 예서 정치개혁 한다고 난리 치는데, 예?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전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늙은 똥개 새끼가 말이죠,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바람 잡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내가 왜 저런 개소리 들어야 하는지 진짜 짜증나 미치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 숫자 장기적으로 병명선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의원 유지 비용 지금의 반으로 빡 줄여버리고 숫자 100명으로 줄이면 이 정치 유지 비용 한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공무원 숫자 줄여버리고요. 그래서 낭비도 줄이고, 그래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 줄여야지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청년에게 복음입니다. 한국의 유수기업이 왜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투자하는지 그 좋은 머리로 좀 굴려보세요. 조작, 선동, 사기질하는 좌파 정치 바퀴벌레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중공 망가지는 징조들 막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4월 중공 산업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모두 예상보다 나쁜 모습입니다. 수출도 이미 쪼그라지는 데이터 우리 봤습니다. 추가 관세 시행도 하기 전에 중공의 경제 김 빠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 대략 작년 가을까지는 무역전쟁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겨울 지나면서 데이터가 확연히 쪼그라들어갔고요. 2분기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관세 영향 더해지면은 결과는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중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 막 쏟아지는데 4월부터 위키피디아 중공에서 전면 차단됐다고 합니다. 모든 언어로 완전 차단됐다고 합니다.
정부를 통제하는 이 공산 독재 체제의 적나라한 모습인데요. 중공이 해체되는 거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 기업은 화해 장비 사용하지 말라, 사용 금지하는 행정명령 이게 사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제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미 의회에서는요, 중공의 학생들, 연구원들 비자 발급 대폭 강화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방위로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중 최근에 벌어졌던 미중 무역 협상은 분명히 장기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말하기를요, China will be pumping money to offset tariff. 지금 관세 때문에 고통받는 이 기업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돕기 위해서 돈 또 뿌릴 거다. 보조금 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트럼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분명히 농가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공이 트럼프 텃밭인 농민들을 겨냥하는 관세를 주로 관세 보복을 했으니까 150억 달러 농가 지원하겠답니다. 이 장기전 들어가는 거 아닌지 주목됩니다. 아직 미중 간의 베이징 회담 일정 잡히지 않고 접촉 없는 것 같고요. 결국 6월 말 G20 이전에 해결할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없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중공이 완전 항복하지 않는 한. 중공이 저렇게 딱 버텼는데 지금 항복한다는 거는 이건 코미디가 되어버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세는 고착화되고요. 그리고 3,250불 추가 관세 절차도 진행되는 것 같고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집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만약에 실무에서 합의 안 없으면요, 트럼프 시진핑 서밋 해봤자 합의되는 거 불가능할 테고요. 만남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공이 추가 보복할 수가 없는데, 그럼 중공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치명상을 입을 텐데, 그러면 할 수 없이 중공은 망가지다가 그리고 환율을 손대는 거죠. 환율을 올리면 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는 또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 원래 공약이 관세 45% 때리는 거였습니다. 중공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45% 때리겠다. 이게 트럼프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이걸 염두에 둔다면은 만약에 지금 25% 때렸는데 중공이 도대체 버티다 안 돼서 환율을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관세 효과는 일시적으로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걸 핑계로 다시 40% 때려버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런 트럼프의 트윗 내용 말입니다.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무역전의 확전을 예고한 거 아닌가? 협상 없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말로는 트윗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 말이죠. 10개월 전쟁을 평가하니까 미국은 강해졌고 중국은 쪼그라들었고 미국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물가 영향 없고 성장에도 영향 없다. 그리고 중국 물건 사지 말고 베트남 등 다른 곳에서 수입하자. 가급적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 미국에서 만들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된 딜을 시진핑이가 망가뜨렸다. You backed out.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친구야 그만 합의해라. 안 그러면 너 크게 다친다. 이 말이 뭡니까? 중국을 크게 다치게 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닌지 섬뜩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가는 폼새가. 그리고 중공도 여러 가지 보복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관세외 장벽이나 갑질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진짜 죽죠. 희철유 무기화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미국채 매각한다. 이건 모두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꺼내서 미국을 자극하면 트럼프는 더 패버리겠죠.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요. 참 코미디 같은데 얼마 전에 감소했다고 발표가 났는데 감소한 대로 860만 배를 증가한 걸로 이렇게 다시 공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낮에 유가 엄청 빠지다가요. 또 이제 지금 사우디 쪽은 이란과 관련해서 지금 종합돼서 나오는 것이 사우디 원유 수출 두 곳이 드론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던 사우디 유조선이 2척, UAE 유조선이 4척 그 피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후는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았고요. 뭐 이란이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라크 주재 공무원들, 미국 공무원들 철수령을 내려줬습니다. 바그다드 대사관과 에르빌 영사관에 있던 그 직원들, 그러니까 필수 요원들 말고는 다 떠나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업무도 일시 중단돼 버리고요. 뭐 이런 어떤 그 긴장이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소폭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게 없다면은 벌써 60불 팍 내려갔을 텐데 말이죠. 이제 어쨌든 지금 이게 그 군사 행동 하기 전에 취하는 게 지금 미국민들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아주 섬뜩해집니다. 진짜 이란을 좀 패버리기 시작하는지, 패기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유가는요, 저는 크게 오르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어저께 로이터 보도 따르면 미국 산유량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미국 원유 재고가 860만 배럴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게 100만 배럴도 아니고 200만 배럴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 산유량이 엄청 늘어서 이란, 베네수엘라 이거 수출 감소법 완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그 기사 내용은 앞으로 점점 더 오펙 의존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산유국, 최대 생산국 모두 미국이고요. 유가는 미국이 결정합니다. 세일 혁명 지금도 가속 중이고요. 미 완공 유정 지금도 대기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은요, 달러 강세 당연히 지속되겠죠, 지금. 그 원 환율, 유한 환율 약세 지속입니다. 원 환율 한때 1192원 넘길 것 같더니요, 밀려갔고요. 좁은 범위에서 이제 등락을 했는데, 어제 부총리가 구두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환율 평가는 기존 견해 이제 변화가 없고요.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지표 실망스럽네요. 어제 나온 거.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인지 채권 수익률 곡선 다시 역전됐습니다. 확실히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논쟁이 더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채 금리 급락을 해서요. 장기채 매수세 폭증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3M 10이어 수익률 곡선 확실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인버티드 yield 커브 그래프를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미국 데이터, 그러니까 중공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제 데이터 아주 나빴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 있었어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거밖에 없고요. 소매 판매 0.2% 증가 예상에서 0.2% 감소해 버렸고요. 제조업 생산, 산업 생산 전부 다 0.5%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나쁜 데이터를 두고요. 갑론을박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 관세 전쟁이 중공은 물론이고 미국에도 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반론이 갑자기 푹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역 전쟁으로 손해 보는 세력 분명히 있죠. 그동안에 이 중공 이용해서 이익 보던 세력이 결국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겠죠. 예, 빨리 끝내라 그럴 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데이터는요. GDP Now라는 이 트래커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페드에서 GDP 추정하는 건데요. 2분기 GDP 추정치가 1.1% 나왔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1분기 3.2% 성장이라고 엄청 환호했는데 2분기는 당연히 좀 줄어들겠죠. 그 전에 뭐 리테일 세일즈도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최근 나온 그 GDP 추정치는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CNBC에서 서베이를 했을 때는 2% 제시됐었습니다. 그때 서베이 당시에는. 하여튼 2분기 GDP는 그러니까 1분기보다 이제 감소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반영해서 문제는 레이트 컷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컷 가능성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툴이 CME에서 운영하는 페드 워치라는 툴입니다. 여기에 의하면요. 연말까지 금리 인하 확률 80%, 9월에 인하할 확률 51%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두 번 내릴 확률 42%, 이런 확률로 지금 베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팩트로 주목되는 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5-year T-note, 5년짜리 트레저리 노트, 미국 정부 채권 5년짜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물가 연동형 채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year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Security 이런 게 있습니다. 물가 연동형 채권입니다. 그 물가를 완전히 보상해주는 그 채권이죠. 장기 채권은 물가 오르면은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이 높아도 실질 수익률은 물가만큼 빼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요것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5-year T-노트는 명목이고요. 그러니까 5-year Treasury Inflation Protection Security 이거는 물가를 감안한 그런 그 실질 그 수익률이니까 이게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냐? 1.75%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는 겁니다. 1.75%. 이거는 페드의 목표치 2%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또 나서갖고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야, 페드가 금리 좀 낮춰주면은 무역 전쟁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또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뭐 페드 낮추라는 그러니까 금리 컷하라는 압박용 발언으로 이제 당연히 압박용 발언 해석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현명하게 또 신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